가위로 모델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참 차 얘기를 하다가 캠핑 얘기했습니다. 캠핑. 캠핑 좋죠. 이제 가을이면 좀 있으면 캠핑의 네, 계절이 오겠죠. 오면 자, 오늘 화학에서는 이제 마지막 화학 결합입니다. 금속 결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 보는 자료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금속. 최신 그 자료고요. 최신 2020년에 만든 자료고요. 네. 금속 결합이란 게 일단 뭐냐부터 한번 볼 건데, 금속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결합이겠죠? 예를 들면, 맞죠? 뭐 예를 들면 나트륨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결합하고 있느냐. 여태까지 배웠던 이온 결합과 고온 결합과 다르다는 얘기겠죠. 금속들의 특성이 뭐가 있냐 한번 생각해 보면, 금속들은 보통 전자를 잘 전달해요. 그렇죠. 전달하는 것보다 잃는 잃는 경향이 예, 있죠. 예, 그것까지 예. 우리가 배웠잖아요. 맞죠? 네. 이온화, 막 내놓잖아요. 막. 네, 맞습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상당히 좀 작은 편이고, 양이온 그렇죠. 양이온. 네, 양이온 잘 되고. 그래서 이들끼리 모여 있을 때, 그 전자들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탈출하기 되게 좋은 전자들이 그 안에서 탈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속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럼 완전히 잃어버린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금속 안에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죠.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거죠. 집 밖에 나오는. 집 밖에 나오지만 네, 너무 멀리는 안 가는. 애들 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속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를 잃어버리긴 했으니까 완전히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온 결합에 생각하는 양이온과 좀 틀린 개념이긴 하지만 원래 안 가고 옆집에 가서 밥 먹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로운 그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제 금속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전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이하죠. 이렇게 되게 애매하게 완전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다?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녀? 뭔가 특이한 현상이 좀 있겠죠. 금속만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뭐 금속 결합의 상황을 보자면 금속에서 떨어져 나온 금속 양이온 사이를 이런 식으로 좀 확대해서 볼까요? 네네. 이렇게. 오, 잘 보이네요. 네. 오, 우리 뒤로 가. 첨단기네. 이렇게 금속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플러스 표시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 뭐 양이온 같긴 하죠.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온 결합의 양이온까지는 아니에요. 이 금속 원전인가요? 결합에서의 금속 양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속 양이온 주변은 이렇게 자유로운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론은 또 이제 물리에서 또 배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에너지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을 거고 이러한 구조로 돼 있다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안 움직이니? 자. 그래서 금속 결합이란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그러니까 금속 양이온은 플러스고 자유로운 전자는 마이너스죠. 얘도 뭐야? 모든 결합이 다 그러면 전자와 원자핵 간의 관계네요. 그렇습니다. 화학에서는 정전기적 인력이 거의 한 7-80%.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배웠던 이온 결합이라든가 또 공유 결합이라든가 저는 금속 결합은 뭔가 다른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금속 결합도 결국은 뭐 전자와 원자핵이네요. 맞습니다. 전자가 관여하는 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화학 결합은 결국 전자가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화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중요하다라는 거. 다만 좀 특이한 전자다. 자유전자가 있다. 그럼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가 있느냐? 금속만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외부 힘에 되게 약했어요. 네, 맞아요. 작년에 이제 배워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은 조금만 어긋나면 지들끼리 떨어지는 거죠. 네, 얘들끼리. 이러네. 근데 금속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죠. 얘는 내가 힘을 가하면 힘은 가한 대로 휘어지긴 하지만 근데 그대로 또 유지가 된다는 거죠. 결합이. 왜 그러느냐? 금속 양이온이 움직이겠죠.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막 네. 치고 막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막 움직이긴 할 텐데 원래 움직이면 깨져야 되는 거냐? 아니죠. 얘 같은 경우는 움직이면 그 상태로 자유전자가 또 같이 움직여주면서 그들의 결합을 그대로 유지해준다는 거죠. 유연한 거네요. 유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돌아있는 전자 때문에 그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한 각도를 요구하는 결합도 아니고 맞습니다. 이온 결합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하게 딱 있다기보다는 양이온들이 잘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서 그 사이를 자유전자들이 잘 이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속은 변형되지만 결합은 유지된다. 그래서 우리는 금속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냐면 얇게 필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가늘게 뽑을 수도 있죠. 유일하게 금속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면처럼. 네. 연처럼, 면. 면처럼, 그렇죠. 그리고 철사, 마치 실처럼. 그래서 우리는 뽑힌성과 펴짐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뽑힌성. 그러면 이 금속은 결정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결정은 있긴 있어요. 쌓이긴 쌓이죠. 쌓이긴 쌓이는데 다만 특정한 결정대로 쌓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놈들이 이제 어떠한 특정한 그 힘을 받았을 때는 조금 뒤틀림은 좀 있겠죠. 근데 뒤틀릴 때도 근데 너무 뒤틀리기보다는 그들만의 어떤 특정한 쌓임으로 인한 뒤틀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이렇게 이상하게 뒤틀린다라기보다는 각자 쌓이는 구조가 있는데 워낙 작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흔들면 이제 비틀어지겠지만 그 안에서도 살펴보면은 또 그들만의 이제 어떠한 특정한 구조로 비틀리는 형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비틀릴 때 어떠한 구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금속도 마찬가지로 쌓일 때 어떠한 특정한 구조로 쌓이긴 쌓여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온 결합은 쌓인 상태로 완전 고정돼야 되기 때문에 더 결정성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금속은 좀 그것보다는 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속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이제 광택이 나죠. 네. 반짝반짝. 이 광택이 나는 이유 또 뭐 때문에 그러냐? 자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택도 난다. 왜 광택이 나느냐? 전자가 이제 빛을 흡수하죠. 전자는 상당히 빛을 잘 흡수하거든요. 특정한 파장 안에서. 근데 그걸 또 이제 자기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또 방출하겠죠. 그게 우리 눈에는 이제 반짝반짝 광택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뽑힘성과 아까 뭐라 했지? 펼침성. 펼침성. 우리 우리 전 부쳐 먹잖아요. 예. 전은 얇죠. 네. 전성이 펴짐성입니다. 그래서 전성. 네. 전성. 예. 연성은 연줄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그래서 뽑힌성과 근데 요즘에 이 말 잘 안 쓰더라고요. 요즘 어려운 말 잘 안 쓰는 편이잖아요. 요즘에요. 요즘 그런 추세죠. 그럼 뽑힘성이라고 써요 요새? 뽑힌성으로 많이 써요. 뽑힘성, 표진성, 펴짐성 이렇게 광택.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저게 또 인류 문명에 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옛날에는 문을 그냥 이렇게 거적 문으로 이렇게 위에다 달아갖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문을 열고 닫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을 하려면 이게 경첩이라고. 그렇죠. 그걸 금속으로밖에 못 만든대요. 돌로는 못 만든대. 그래서 그래서 이게 청동기시대 넘어와야 이제 그런 문이 이게- 생길 수가 있다고. 원래 고정문이에요. 예, 원래 문은 옛날에 동굴 살고 뭐 아니면 집을 지어도 이렇게 그냥 대충 이게 막아서. 매달아 놓다가 이제 올렸다가 천막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금속이 있어야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허술한 문이라도 경첩은 이게 금속이어야 돼. 금속이 된다. 그렇네요. 미안해요.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성질 중에서 뭐 다 알고 있죠. 금속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전기가 그럼 왜 너무 그러냐?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유, 전자 때문에 그렇다. 자유롭게 돌아가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전기가 흐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자유로운 전자들이 에너지를 잘 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 전도성도 크죠. 그래서 우리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열 전도성이 되게 낮아서 우리 냄비 같은 거 손잡이가 대부분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좀 네. 열에 강한. 근데 금속으로만 돼 있는 냄비를 함부로 만졌다가 그렇죠. 데이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열 전도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결국은 전자 때문이다. 자유 전자 때문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쪽 마이너스의 전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전자들이 이렇게 밀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나오고 오케이 저기서 전자 나오네. 일로 이동하는 거죠. 다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전기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이 정도가 단 것 같아요. 간단하죠. 금속 결합의 특징은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볼 수 있는 게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 전도성이 보통 떨어지거든요. 금속이요? 네. 저항이 커진다라는 거죠. 근데 왜 저항이 커지냐? 이 구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원자들이 더 운동을 더 하겠죠. 진동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진동하는데 원자들이 진동을 맞습니다. 많이 하죠. 여기는 금속 양이온이 온도가 올라가면 진동을 더 많이 해요. 그러면은 전자가 지나는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방해를 하겠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전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같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전도 현상이 온도가 낮을 때 일어나는. 맞습니다. 그것도 좀 그런 영향이 것도 있겠네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그 저항이 더 낮으니까. 음. 근데 뭐 요즘에는 최신 연구로는 뭐 어쨌든 고온에서의 초전도체를 막 네, 상온 초전. 예, 상온 초전도체를 연구하고 있던데 오늘도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진짜요? 교수님이 뭐 액체 금속의 구조를 밝혀냈다 뭐 이런 식이 있던데 어쨌든 앞으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이 모든 화학 결합 세 가지 있죠. 이것들을 각각의 성질대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이것들을 보고 이거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거 무슨 결합 물질일 거야. 이걸 이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녹는 점이 있는데요. 녹는 점이 되게 높죠? 네. 되게 높은 건 거의 다 화학 결합이 다 세서 대부분 네. 다 높은 게 맞죠. 녹는 점이 되게 낮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공유결합 공유 결합 중에서도 기체들. 그렇죠. 분자로 되어 있는 애들은 좀 낮은 편입니다. 네. 그럼 얘네들은 일단 걔네들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누굴까 하고 잘 생각해 보면 전기 전도성이 되게 큰 힌트죠. 일단은 고체에서는 없고 액체에서도 없는 놈이 있고 있는 놈이 있고요. 없다가 있는 놈이 있습니다. 뭐 다 다르죠. 네. 그럼 얘들이 누굴까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은 둘 다 있는 거. 고체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있고 액체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 누굴까요? 이거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있는 금속 결합입니다. 결합. 맞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금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금속. 금속 결합. 금속 결합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고체에서도 액체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없다 있는 놈이 있어요. 없다 있는 놈. 없다가 있는 놈 누구 있을까요? 고체에선 전기가 안 흐르다가 액체에서는 전기가 흐른다. 이온들이 막 서로 움직이는. 맞습니다. 네. 우리 올해는 못 배웠는데 선생님들이 네. 잘 기억하시네요. 그럼요. 작년에 잘 배우셨네요. 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체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온들이 고체에서는 이온 결합에서는 움직이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전기가 안 흐르다가 액체가 되면 이온들이 이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온 결합. 유일하게 고체에서 없다가 액체에서 있는 전기성이 있는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금속 결합 물질. 그 나머지 하나 뭘까요, 얘는? 둘 다 없다. 둘 다 없는데 이 녹는 점이 되게 높네요. 상당히 높죠. 예.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상당히. 그러면 탄소들이 그 분자가 아닌 공유결합 물질을 우리가 보통 탄소 이렇게 동물체들. 맞습니다.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다이아몬드 같은 거겠죠? 예. 맞습니다. 다이아몬드 실제로 여기에 얘는 다이아몬드였어요. 대단하십니다. 와. 그래서 고체에서도 액체에서도 전기전성이 없는 건 공유결합 물질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없는 거죠, 둘 다. 그 중에서 농도가 높다라는 것은 분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 원자로 끊임없이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뭐 다이아몬드 같은 이러한 공유결정이겠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일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 저기 녹는 점 1500도 정도 먹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철. 네. 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철이 구리였던 것 같기도 하고. 구리. 네. 철이 아마 2000도가 가까이 돼야 될 거. 제 기억엔 그런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800 얘는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 맞습니다. 철에 녹는 점 나와 있습니다. 얘는 NaCl이고요. NaCl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감독님이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실 거고. 그러니까 그냥 아는 척하시고 요 위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원래 어떻게 그걸 다 외우고 감독님 메모하시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세 가지 결합 배웠는데 화학 결합은 세 가지 다예요. 이 세 가지의 결합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분되는 이러한 특성들을 더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 같이 중요하게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뭐 거의 단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거 온도입니다. 온도고요. 거기는 전기 전도성입니다. 자 이러다가 갑자기 이런 애가 있어요. 이 누굴까요 이거? 수은 아닌가요? 잘 살펴보세요. 요거요. 없다 전기 전도성이 없다가 녹으면 생기는 우리
이온 결합이. 아, 맞습니다. 아, 그럼 여기는 무슨 점일까 이거? 녹는점이요. 맞습니다. 녹는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다양한 힌트를 자료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